편입을 경험했기에 합격은 튜나입니다. 편입 합격은 튜나 편입.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편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연세대학교 편입학 전체 학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생물화학 지필고사를 통해서 편입학을 할 수 있는 학과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제가 여기 연세대학교 편입학 생물화학을 주로 다루는 이유는 보통 메디컬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생물화학을 어차피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중앙대 편입을 같이 준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학년도는 어떻게 편입이 진행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과 화학 시험을 치르는 학과를 표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필기고사 기출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원문 그대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편입학 생물 지필고사, 화학 지필고사의 난이도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부터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연세대학교 편입학 지원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편입학 전형하고 학사 편입학 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 편입학 전형은 일반적으로 편입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랑 동일하고, 그래서 4년제 이상에서 2학년 및 4학기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계절학기를 포함해서 아래 학과별로 필수 이수 학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필수 이수 학점을 본인이 넘어서 수강을 했는지 꼭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사 편입학은 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가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학과별로 추가적인 지원 자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토플 79점, 토익 700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생명시스템 대학, 그리고 생활과학 대학, 의과대학에서는 각각 다른 추가 지원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니 공인영어 성적도 미리미리 원서 접수 전에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학과별 전형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학과들은 생물화학 지필고사를 보는 학과들을 중심으로 쓴 거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연세대, 고려대 혹은 중앙대의 생물화학 계열의 편입을 고려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메디컬 편입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연고 편입도 준비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상담을 드릴 때 메디컬 편입뿐만 아니라 연고 편입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메디컬 편입이 당해 연도에 잘 되지 않았을 때 연고대에 진학을 함으로써 정성 요소, 학벌적인 요소도 갖추고 전공적합성적인 요소도 갖춰서 다음 연도 입시에서 메디컬을 또 도전한다 했을 때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메디컬 도전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한다 해도 그동안 공부했던 생물화학 지식을 통해서 연고대에 진학을 함으로써 또 다른 플랜 B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연세대 혹은 고려대, 그리고 중앙대 생물화학 계열 시험 응시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메디컬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연고 편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화학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생물학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먼저 선발 인원을 보고 경쟁률을 보고 지원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요인도 대동소이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물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피트 시절에 약대 편입, 피트로 약대를 뽑았을 때는 다양한 전적대가 있었지만 이 중에서 합격자 표본을 보면 화학과보다 생물학과 출신들이 더 많았다고 보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전공적 합성적인 측면에서 생물학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화학과에 진학을 하더라도 생물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면서 어차피 성적표에 보면 무슨 과목을 수강했는지 다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보완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생물화학 중에 고른다면 생물 계열이 조금 더 전공 적합성에 들어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약대 교수님들이나 면접관 분들이 화학 계열을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실제로 약대는 화학하고 관련성이 훨씬 더 많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메디컬에 속하기 때문에 생물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중요해요. 비중이 조금 더 높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나 양리에 대해서 넘어가면 생리학, 생화학적인 지식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학보다는 생물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학과별 전형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생물화학 지필고사를 중심으로 하는 학과는 화학과, 시스템생물학과, 생화학과, 생명공학과, 그리고 식품영양학과가 있고요. 이 중에서 화학과는 수학을 지필고사를 본다는 점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25학년도 선발 인원을 보면 2024학년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점도 잘 확인하셔서 원서 접수할 때 전략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형별 세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형별 세부 요소는 먼저 전 대학 모집 단위는 1단계에서는 필기시험이 100% 들어가고요. 필기시험을 어떤 걸 응시하냐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반영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필기시험 1단계 점수가 60%로 축소가 되고 서류평가 점수가 4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지사립 학교이고 학벌이나 학점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서류평가에서 디메리트이 크니까 필기시험을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서류평가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편입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냐면, 그래도 연세대 고려대에는 필기시험 순서대로 합격을 하는 편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표본을 확인해 봤을 때도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연고 편입이라고 해서 뭐 서성한, 중경이지 이런 학교 출신들만 합격하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일단 필기고사를 잘 보면은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단계 마찬가지로 필기시험 100%로 이루어지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가 70%로 축소되고 면접평가를 수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일반 화학과 일반 생물학 필기고사 위주로 보기로 했으니까 일반 생물학과 일반 화학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세대는 기출문제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반복 출제되고, 필기고사 난이도는 특히 메디컬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난이도, 경험한 난이도에 비해서는 중하 정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화학의 경우에는 지정 교재가 따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뭐 줌달이나 뭐 이런 책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물은 캠벨이라는 지정 도서가 있습니다. 2단계는 서류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서류평가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한번 살펴보면 학업계획서와 전적대학 성적표, 공인영어 성적 이런 요소들이 있네요. 그래서 학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런 전적대학에서 뭐 어떤 과목을 수강했고 이런 것들이 자기 진로와 어떻게 연관 있을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소서나 면접반을 통해서 자소서반을 통해서 코칭을 받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형 일정인데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원서 접수는 마감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리고 필기고사가 12월 21일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12월 21일 오전 10시에서 13시 사이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 면접시험은 의과대학만 응시하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중요한 건데요. 생물화학 필기고사 기출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편입 필기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출제 범위는 일반화학 그리고 조금 더 응용해서 고급화학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생물은 일반 생물학, 지정도서, 캠벨 위주로 나오고요. 화학 기출문제부터 분석을 해보면 1차 반응이라고 문제 1번에서 주어져 있고, 그리고 농도 변화가 주어져 있고, 반응의 반감기를 계산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반응 속도론 관련된 문제인데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이고, 1차 반응의 공식하고 반감기 공식 이런 걸 대입하면 바로 풀 수 있고, 난이도는 중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형 상수를 계산하는 화학 평형 단원의 문제인데요. 이런 몰수를 활용해서 평형 농도를 먼저 도출을 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 정도 난이도 중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화학 문항 구성 및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도별로 문항수는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 비중도 이렇게 달라지고, 서술형이나 단답형이 출제되기도 하는데, 최근 5년 동안은 문제가 조금 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서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된다는 점에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 문제는 화학의 전범위, 일반화학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전범위의 고른 꽤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네, 이어서 화학 출제 영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년간 살펴보면 전 단원에 걸쳐서 고르게 문제가 출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단원별 특징도 이렇게 아래에 정리해놨으니까 확인하셔서 단원별 대비법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기시험 합격선에 대해서 살펴보면 합격선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 자체도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점이 이제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편입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일하게 대비하기보다는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험을 보면서도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지나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합격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어서 생물 기출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물의 특성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객관식 오지선다로 되어 있고 단순한 개념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수소결합 이런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생물학 기본서에서 아주 자주 다루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ATP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객관식 문제인데요. 이런 것도 ATP의 역할이나 ATP의 뭐 생리학, 분자생물학적인 개념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난이도도 중하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생물 문항의 구성 및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년간 문항수는 이렇게 점차 변동이 있었고요. 최근에 28문항이 나오면서 문제수가 대폭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항 비중이, 객관식 문항 비중이 줄고 주관식 문항의 비중이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전체 문항 중에서. 그리고 서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풀이 과정과 결론 모두 평가하고 답안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네, 생물 출제 영역의 세부 분석인데요. 2024학년도 들어서 많이 경향성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생물학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2023학년도에는 잘 나오지 않다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포생물학, 생화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그리고 동물, 식물, 분류까지도 고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물 필기시험 난이도와 합격선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근에 합격 예상 점수가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이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86점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생물화학 기출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생물화학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전략은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보통 합격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교재가 있으면 교재 전 범위에 걸쳐서 고르게 핵심 개념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관식 서술형의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공부를 하실 때 단원별로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쯤에서 전 단원에 걸친 풀테스트를 보시면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편입학 모집 요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학과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봤었던 영상을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잘 세우셔서 마지막 필기고사까지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